지금 전쟁 국면입니다. 네. 전쟁.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전에도 그 네.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혜영 교수님이랑 직접 네. 네. 맞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하고 대담을 오신 오늘 건가요? 네네. 서울의 소리에서.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병 전국입니다. 파병. 대선 전에는 대파 다 파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네. 파군대인가? 네. 파병 지금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지금 뭐 웃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웃어놓고. 지금 이제 그 전국이 정말 너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병을 지금 할 건가? 지금 뭐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장난질을 치는 거 아니냐. 네네. 희한한 동영상 몇 개로 근데 국정원이 받고 그거를 또 언론이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국과 나토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막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런 짓까지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병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짓까지 할까? 네네네. 그냥 대량 살상 무기 정도는 또 다른 이유로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파병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치졸한 또 그리고 지금 거의 정신없이 터뜨리는 와, 상황인데요. 진짜 정신이 없어요. 네네 그런 정도의 지금 여론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파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뭐 이혜영 교수님 만났을 때는 그 뭐 러시아 쪽 보도와 대만에서도 보도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제 러시아 쪽 두 군데 뭐 대만 이런 데서 나왔는데 한국군 조종사가 파병되었다는 설이 지금 아까 제가 댓글 읽은 게 그 내용. 예, 그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네. 실제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미 파병을 해놓고 그렇죠. 명분을 쌓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이 뉴스가 얼마나 정신없냐면 파병했다고 해도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네, 지금 뭐가 막 터지니까 날짜도 네. 다 다르고 뭐 언제는 뭐 북한군이 벌써 갔다. 네네네. 뭐 지금 죽었다. 아직 출발을 안 했다. 맞아요. 누구는 극동에, 죽었다. 극동에 있다. 네. 크루스케 갔다. 예. 뭐 아니다. 국동에 지금 10,000명 있고 크루스케 간 건 뭐 2,000명이다. 뭐 아니다. 다 뭐 달라요, 다. 10,000명 갔다. 뭐 그러니까 네. 파병을 갔다, 뭐 파견을 갔다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못 아, 보고 놓칠 것 같아요. 네, 이 뉴스이네요. 네,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 오늘 오전에 지금 속보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건 부대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네네네. 입장 네, 났거든요. 지금 3,000명 갔다는 거고 이거는 네. 이미 교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교전. 여기 또 교전을 하고 또 있구나. 죽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이 예. 상호 모순됩니다. 아, 그러니까 뉴스와 뉴스가 싸우고 있어요. 네, 뉴스가 이쪽에서는 여기에 도착했다. 그럼 여기는 이미 와 있어요.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모순되고 또 뭐 배를 타고 미국은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더라. 하여튼 청진항. 네. 근데 남쪽 발표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래요? 국정원 청진항이 발표하고 아니었어요? 배가 항구가 달라요. 항구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부산항인가?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재밌더만요. 우리 국정원에서 굉장히 그 기가 막힌 사진을 찾았다며. 네. 그 배 타고 이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블라디보스톡으로. 사진. 그때 전문가들이 야, 그 기차로 금방 가는데. 네. 네. 그 가까워서. 실제로 기차로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 배에 탔다는 증거는 없어요. 네. 그냥 그- 배 사진만 있는 그 거예요. 사진도 배의 사진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뭐 군사용 배는 아니고 그냥 네네. 그런 배고. 그래서 이영 교수도 그런 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음.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파병됐다고 하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조차 언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는 토를 달아서 보도하는데 네. 이거를 그냥 받아쓰기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얘기하시죠. 이제 선생님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왜 처음에는 미국이나 나토가 모르쇠를 하다가 네.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젤렌스키가 이제 네. 주동이를 풀다가 이거를 이제 우리 국정원이 받아가지고 조태용이랑 애들이 또 주동이를 풀어가지고 네. 그때만 해도 미국이 확인할 수 없는 확인할 수 것 없다. 같은데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나토나 대놓고. 미국이 다 그런 거 있고 개입했죠. 네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아. 보는데 하나는 짜고 치는 고돌이었을 수 있다. 첫째는. 네. 그러니까 고스톱 아니고 야, 고돌입니다 선생님. 고스톱. 예. 짜고 치는 고스톱. 아, 네. 고돌이라고도 부르니까. 아, 고스톱을. 네. 그래서 젤렌스키하고 윤석열한테 증거가 없잖아요. 네. 파병했다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서서 그 증거를 조작해서 터트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망가진 두 놈. 세계적으로도 이제 무슨 짓을 아니 해서 선생님 두 놈이라면은 젤윤
젤리언. 율렌스키. 예, 율렌스키를 얘기합니다. 아. 예, 율렌스키와 젤 성렬. 네, 재성렬. 예. 재성렬. 이걸 받아주신다고? 예, 이 두 망나니들이 네네. 칼춤을 추게 한 거예요. 아. 뭐 얘들이야 나중에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거짓 뉴스라고 기록돼도 거의 걔들 미쳤는 놈들이니까 네네. 뭐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네네. 우리가 직접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아하. 요 두 인간한테 칼춤을 추게 한 다음에 네네. 슬쩍 숟가락을 얻는 방식으로 하자. 아. 그래서 막 둘이서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네. 우크라이나 정보부하고 한국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르쇠 하다가 슬쩍 자꾸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토 오늘 대표단 한국 대표단 만났잖아요. 예. 그 나토 그 사무총장 하는 사람이 이랬대요. 여태까지는 그 사람은 확인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니 파병이 맞네.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제 덤태기를 찍은 거야. 어머. 그러니까 내가 확보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한 게 아니고 당신들 말을 들어보니 한국 대표단 얘기를 들어보니 맞네. 파병 확실하네. 네네. 이런 식이래요. 지금 묻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짜고 치는 고돌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띄워놓으면 뭐 그 다음부터는 막 난리가 나니까 네. 언론 쪽에서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사고를 둘이 쳤고 윤재리 네. 윤재리 사고를 치고 어떤 사고를요? 그러니까 이제 파병을 했거나. 파병설을 막 터트린 거예요. 아하. 이거 보니까 처음에는 아닌데 이것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짱구를 굴려보니 부인하는 이미- 것보다는 이용하는 게 낫겠다. 네. 네. 왜냐하면 미국은 파병하면 좋거든요. 한국군을. 엄청 절박하죠. 예, 그래서 그거 뭐 보내주면. 그러면 우린 손해 볼 거 없는데 그러니까 살짝 숟가락 얹어서 가센 네.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1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 짜고 치는 가능성. 고스톱이다. 예. 네. 그러니까 젤렌과 윤석열과 미국 유럽이 네. 같이 이제 시점만 맞춰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짜고 치는 것 같다. 이게 딱 혹시 그 좀 야 이거 파병으로 가는 것 같다. 짜고 치는 것 같다. 혹시 뭐 이렇게 좀 이 장면은 정말 완전히 짜고 치는 건데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장면이 없어요. 장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 어. 아닌데 흐름이 그렇다. 흐름이 저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거든요. 네네. 요거 미국이 받으면 좀 달리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랬죠. 이게 이제 짜고 치는 증거라고 저는 네. 보는 거예요. 왜 처음엔 부인하다가 이렇게 슬쩍 받고 점점 수위를 높여가느냐. 네. 다 의도된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세계적인 소동을 일으킬 때는 그러니까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저는 그게 가장 크더라고요. 너무 크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 언론이 다 뒤덮여 버렸어요 이걸로. 네네. 이거는 윤석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는 그 탈북자 단체가 어. 우크라이나에 그 서한을 보냈어요. 네. 우리를 전선에 투입시켜달라. 그건 들어줘야 돼요. 그건 들어줘야 된다. 절박한 그 소원 네. 아니에요? 호소니까. 이거를 딱 보면서 이것은 파병을 위한 명분이구나. 네. 탈북자 단체 윤석열 네네. 대장 이렇게 시켜가지고 같이 보내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의심스러웠는데 뭐.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확인했다는데 미국이 확인을 못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네네. 말이 안 됐던 네. 거 그렇죠. 아닙니까? 원래- 미국이 확인을 하고 우리한테 정보를 줘야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 그렇죠, 같죠. 그렇죠. 근데 나는 몰랐는데 너네가 주장을 해서 너네 말을 믿고 우리가 이해했다. 이게 선우차가 완전 바뀌어 버린 거죠 네. 이미. 근데 미국이 먼저 나서면 한국군 파병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죠. 네네. 왜냐하면 압박을 줘서 미국의 파병을 압력에 했으니까. 의해서 네. 파병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한국 그러면 국내 이제 우리 반미 의식이 높아질 수도 국내 있고. 여론이 안 좋죠. 네. 근데 젤렌하고 윤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미국이 마지못해 추인하는 쪽으로 가면 네. 파병하기에 좀 더 유리하죠. 네. 윤석열이 이제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보에 대단히 위험하다 고 그러거든요. 네, 왜 위험한 걸까요, 선생님? 왜 이렇게 난리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윤석열이 그 우크라이나 귀신에 빙의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본인이었는데 어. 이제는 우크라이나 귀신이 뭔가 됐어. 뭐 귀신 씌었나 봐요. 이번에 나온 그 건물 3동은 뭐냐 이건데 그 3동이 혹시 다국적자야. 무속동 아니냐? 다국적자야. 귀신에 취약한가 봐. 뭐 사방팔방에서 귀신들이 들어와. 뭐 파묘 이런 건가? 이거. 네, 아니 그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얘기해요. 네. 맞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젤렌스키예요. 젤렌스키 빙이 된것 네, 같아. 거의 젤렌스키하고 네, 젤렌스키. 뇌를 바꿨나 둘이? 근데 하여튼 뇌를 바꿔. 게라웃 같은 거 가지고. 막 거의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공격당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엄중한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중하게.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라고. 젤렌스키면 이해되죠. 네. 자 사실 한국과 지금 북한 사이도
전쟁이 언제 터지냐 하는 긴박한 그렇죠.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북쪽도 그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무인기 또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최정예 부대를 네. 자 빨리 갖다 보냈다. 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지금이죠. 됩니다. 적기죠. 와 너무 좋아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박수 칠 일이에요. 네. 더 보내세요. 네. 그러면 전쟁 위험은 사라지니까. 근데 위험이 된다. 엄중하다. 엄중하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아니고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빙의설을 생각하는 거죠. 빙의설. 네. 네. 젤렌이다. 네, 나는 곧 젤렌이다. 율렌스키. 네. 율렌스키 소리군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까요, 윤석열이? 그걸 알면 뭐 네, 윤석열이겠습니까? 빙의 됐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심리학적으로는 동일시. 동일시. 그러니까 너무 젤렌스키가 부러웠던 거죠. 아 부럽다. 아, 네. 야.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는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월달에 임기는 끝났으니까. 네, 네, 근데 네.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그렇죠. 그거 없죠. 이렇게 야. 환상적인 어. 임기 얼마나 연장 아름다워요. 영구집권도 가능하겠네. 네. 아, 그다음에 너무 부럽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못 먹을 수 있어도 북한 정도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맨날 젤렌스키 사진만 보고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기사들 막 기사만 보고. 보고 그러면 이제 동일시되는 수가 있어요. 그 그럴 수 대상한테 예. 이거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 어. 그 사진 있습니까? 젤렌스키랑 통화하는 사진? 이거? 사진을 보고 한번 분석해 봐주세요. 어. 이거 말고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그러니까 진짜 심취해 있다. 지금 이 전쟁 놀이와 영웅 놀이에 사진 여기 있습니다. 젤렌이? 윤석열 윤석열이. 이게 지금 젤렌스키랑 통화하는 아, 사진이에요. 이게 어제 통화한 네, 사진인데 어제 통화한 사진이에요. 야 진짜 얼굴이 엄중하네. 그죠? 엄중하잖아 지금. 약간 짱눈이에요. 네. 어제 술 먹고 아직 안 풀려서 눈이. 입 다물고. 나는 선생님 이 사진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네. 손을 올렸다는 거. 아빠를 올렸다. 아빠. 이건 공격 신호라고 태세구나. 했잖아. 공격 신호. 네. 한동훈한테 했을 때 그거잖아요, 저게. 그렇죠. 근데 이 네. 오른손은 앞발을 쓰고 수가 있으니까 없죠. 오른발은 네. 못 쓰고 왼발을 올린 거예요. 네네네. 왜 저런 거예요, 지금? 원래 두 발 다 올려야 되는데. 두발다 올려야 되는데. 스피커폰이었으면 올렸겠죠. 아, 스피커폰이었으면은. 내가 지금 가까 글로. 내가 갈까? 아니 지금 표정 보면은 이게 지금 한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에 온 마음을 다 지금 공감하지 않으면 저렇게 엄중한 표정이 나올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윤렌스키라니까. 네. 분위기는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 전쟁 난 네, 거예요. 났어요. 지금 났어요. 핵단 지금 전쟁 났다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딱 잡고 지금. 아니 북한군이 휴전선 앞에 파병을 왔어? 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네네. 우크라이나 가 있네. 정신은 우크라이나에 가 네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한국이 빨리. 네. 그래야 자기가 이 모욕감, 수치감, 뭐 또는 뭐 무력감 이런 데 탈출해서 네. 판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욕감 수치감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자기 자꾸 괴롭히잖아요. 지지율이 10%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정권의 위기. 아니 내가 김건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네네네. 지지를 이렇게 적게 해. 지지할 때까지 다 때려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그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게요. 어제 국무회의 그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뭐 김건희나 이런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4대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네. 아주 차분하더라고요. 네, 차분하죠. 네. 아, 나 진짜 이게 정신 상태를 모르겠어, 선생님. 심리 상태를. 지금 기분 좋아요, 윤석열. 기분 좋아요? 왜 파병설 떠서 분위기 좋잖아요. 아 그러네. 아, 이제 김건희 다 묻혔고. 다 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김건희도 다시 나서서 폴란드 대통령 때 사진도 찍고 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계획은 김건희가 폴란드 대통령 만나기 전에 짜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준비 자체는 김건희가 활동을 그때 했다는 거는 네네. 아파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 그렇죠. 벌떡 일어난 그 거는 아파서 누웠는데 뭐또 캠베린이 와서 파병설 이제 쭉쭉쭉 얘기하니까 기운이 벌떡 나는 일어난 거죠. 거죠. 보약 먹은 듯이. 아, 그 말씀은 이번에 그 커트 캠벨 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데 이놈이 네네. 아시아의 짜르라고 불리는 네. 이놈이 온 게 무인기를 정리하러 온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이제 정리하고 야 이제 어허. 그만 보내라. 무인기 그만 무인기 보내고 사태는 정리하고 파병해라. 파병을 해라. 그러면요 저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넌 사는 거야. 뭐 이랬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김건희 뭐 아유, 알아 누웠다가 만병통치약이죠. 발딱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게 황당했거든요. 음. 뭐 지금 뭐 누워 있다고 그랬는데 네. 폴란드 대통령 왔다고 나가가지고 네. 빨간 옷을 입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네. 뭐 그랬더라고요. 네. 네. 뭐 야당 대표한테 전화해서 억울하다 그러구만.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실 폴란드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관여가 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진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원래 서부에 있는 땅이 폴란드 땅이었다고 그러대요 예전에. 네. 그 땅을 먹을 지금 생각이 굉장히 충만해 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같은 것도 폴란드는 나서 가지고 찬성하는 주장이고 이러던데요. 걔가 대통령이 한국에 온 것이 이게 뭐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거기에 김건희가 나오고 네. 이건 좀 뭔가 큰 그런데 그림이. 그 나토하고 폴란드가 파병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미 폴란드군은 용병 형태로 들어가서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근데 공식적 파병을 할 경우 전쟁은 러시아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파병하면 러시아에서는 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책임도 져야 됩니다. 네. 아 책임을. 네, 폴란드까지 러시아가 접수해도 할 말이 없죠. 전쟁에 참여해서 적대 행위를 했으니까 패전 국가의 연합군이잖아요. 그러겠네요. 전후 배상 보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가 오히려 가까우니까 덤벼들기 좀 곤란한 게 있어요. 나토는 병력이 없고 보낼 만한. 그래서 지금 병력을 보낼 수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보낼 이유가 없고. 그 폴란드도 뭐 그 얘기하러 왔나? 그러니까 폴란드도 당신들이 너희가 보내면 보내면 우리 용병 형태로 좀 힘써줄 테니까 네네. 좀 보내라니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니들이 지금 나설 때야. 네, 그러니까 김건희 일어났나? 그렇죠. 네. 그 전후배상 말씀하시니까는 지금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는 사실 지금 전쟁은 다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전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네, 이거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파병 뉴스에 가려지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네, 러시아가 어제 네. 동부에서 4개 마을을 점령했대요. 네, 속도가 엄청 빠르죠. 이건 뭐 나오지를 않아요 언론에 잘. 음, 그러니까 뭐 쿠르스크도 거의 다 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파병을 했어. 네, 근데 만약에 전후배상 문제가 돼. 네. 일단 파병하는 순간 러시아랑은 그동안 관계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고. 교전 국가가 되는 거니까. 진짜 교전 당사국이 되죠. 러시아랑 그동안 우리가 싸워온 이런 무역 같은 게 다 날아가는 다 거죠.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닌데 전후배상까지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면. 근데 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질거 뭐 네. 거의 뭐 그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가는 중이에요. 네네네. 쿠르스크에 들어갔던 우크라이나 군대와 외국군들이죠. 반 정도는 용병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이미 근데 거의 전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황이 거의 비관적으로 기운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제일 그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대선 전에 전쟁이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민주당 네오콘 입장에서는 네. 큰일 나거든요. 망하는 거죠, 뭐. 이건 안 돼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희망을 좀 줘야 되고 지연을 시켜놔야 되는 지연을 시켜야 돼요. 패배를 네. 지는 건 지더라도.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한국군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발상이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급하죠. 돌아가는군요. 대선 전까지 밀어붙여야 되니까 빠르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윤석열이 언론들도 나오는 거고. 오늘 아침에 뭐 파견대를 보낸다. 예, 지금 재건 지원대를 보낸다거든요. 재건 지원대. 재원이었는데 삼부토건? 예, 삼부토건 같아요. 삼부토건이 지금 파견되는 것 같아요. 거기 주가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뭔가 이상해요, 이거는 진짜. 네. 아니 이름 자체도 재건 지원대잖아. 재건 지원대. 이상하다니까. 아니 재건 지원대가 들어가면은 러시아에 파병하는 거 아니냐는 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점령지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들이 네. 재건하려면 러시아 땅에서 재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뺏긴데. 그럼 우리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다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네. 나라가 거의 소멸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재건 부대가 러시아 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는데 재건을 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요. 얘들은. 우리는 가서 재건할 데가 없어요. 황당한 얘기는 일단 우크라이나 지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고 이대로 진다. 그리고 어디까지 러시아가 점령할지 모르나. 그러니까요. 동부 지역 점령한 건 지금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예. 돌려줄 생각은 없고. 근데 공업 지역 다 동부에 있어요. 여기 재건에 참가 못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건 러시아 가는 거죠. 그 남은 데가 이제 서쪽인데 이쪽은 서쪽. 농지예요, 다 대부분. 재건할 게 없죠. 근데 게다가 그 농지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들이 먹었어요, 벌써. 이미 이런 데 다 가져갔어요, 반 이상. 아. 그래가지고 농지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뭐 뭘 재건하려고 거기서? 그러니까. 네. 농사 지으려고요? 자, 이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또 모르죠. 이제 저런 걸 보낸다 그러면 삼부토건 주가가 뛸지. 네, 그런 건 있겠죠. 그리고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대규모 파병을 위한 군불대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이 예전에 베트남 전쟁 참전할 때도 제일 먼저 보낸 부대가 태권도 교관들이에요. 어허. 의료 부대하고 네네. 간호원들하고.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에 참가한다고는 안 한 거예요. 너무 네. 논란이 크니까. 그 이제 네.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일단 투입한 부대는 태권도 교관. 근데 뭐 사실 뭐 파병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수위를 올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 쪽도 그럴 수 있어요. 국정원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신문단. 그러니까 북한의 병사를 만약에 잡았을 때 네. 신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이 신문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재건 지원대입니다.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겠죠. 공군 조종사들도 교관이라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교관이다 그냥. 네. 그냥 그렇게 이제 삼적으로 네.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파견하면서 점점 개입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것은 이제는 이게 파병을 하려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라크 때도 우리가 파병을 할 때 국회 파병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도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네. 벌써 나오는 얘기가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뭐 개별 뭐 이렇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용병 형태로 보내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놈들이? 아니요. 용병은 네네. 그냥 계약 관계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 네네.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서 시비 걸 일이 없어요. 네. 이근이라는 사람도 갔었잖아요. 갔다 왔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쪽 군인들이 용병 형태로 갔다는 거는 그건 그 사람 아니. 자유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한국에서 군대를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용병식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병식으로 보내려면 네네. 그야말로 한국군이라는 걸 다 떼고 그렇죠. 그 들어가서 네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설 군대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파병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그렇게 하지 않을 피하고 거다. 군인을 보내려는 수를 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병인데 파병이 아닌 것처럼. 아하.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로는 파병이지만 파병이 아닌 척.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김태효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북한에서 봤을 때는 사과가 아닌데 남쪽에서 봤을 때는 사과인 거 좀 해달라고. 그렇죠. 북한의 요구했다가 네. 빼먹고 들어왔죠. 꼼수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지금 공군 부대도 만약에 진짜 아하. 보는 게 맞다면 파병인데 이거 국회법에 동의 안 얻었잖아요. 네. 이미 불법이군요. 이미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개인 자격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단위로 보낸 거다. 부대를 네, 통째로 네, 보낸 게 네. 아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아. 그게 뭐 부대 차원의 단위로 보내느냐 개인 단위로 개인을 단위로 보내서 부대를 만들면 그 파병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군대가 가는 게 파병이죠, 뭐.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 국회의 동의를 당장 얻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혹은 보냈거나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냐. 개인 차원의 단위로 네. 보내는 거. 이거 한국군 보낸다는 뜻이에요. 용병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파병이에요. 음. 근데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파병. 그런 식으로 할 거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이미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는 병력을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보내야죠. 우크라가 원하는 것은 예. 많은 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부대 단위로 안 보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예. 나도 보내겠다. 예. 그러니까 국회 동의안 없이 보내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얘들은. 근데 이게 어허.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많은 인원의 파병을 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파병을 함으로써 나토나 유럽이 압박을 받아서 같이 도와줄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나토가 실제 아 사람이. 근데 우리가 사람이 대규모 파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국회 동의가 공식적으로는. 되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회 동의를 얘기 예, 장기적으로 할 거예요. 국회 동의 추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이라크 파병을 미국이 원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못 보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못 보냈고 네. 그래서 의료부대 공병부대를 보냈어요. 먼저. 그렇죠. 그래서 파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당시에 이제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유시민 의원도 반대하다가 네. 하루쯤에 갑자기 딱 찬성으로 돌아섰죠. 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찬성을 해요, 같이. 그러면서 많은 진보 사회 진영에서 완전히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 등을 돌려버리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부터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죠. 고립되죠. 근데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회고록에서 쓰신 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결정이었다고. 잘못된 결정으로 역사에는 평가될 거다 이렇게 썼어요, 직접. 네, 네. 근데 그때 압박을 많이 받았대요. 엄청 미국한테. 받았겠죠. 니네 파병 안 하면 우리가 북한에다 폭격하겠다. 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북한 폭격을 자기가 막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파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완전히 이 민주 진보 진영을 박살내버린 거죠. 박살냈죠. 근데 이게 지금 자칫하면 네 지금 나오는 게 저런 거네요. 근데 지금 자칫하면 이게 이 파병이 김건희만은 살리고 네. 젤레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진보 민주 진영을 완전 작살낼 수 있는 분열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꽃놀이패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입장에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마 민주당이 파병에 찬성하겠냐 이렇게 예, 얘기하지만 빌드업이란 게 있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마치 지금의 사태를 보는 듯한데 그러고선 전쟁을 엄청나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어요. 없었죠. 예,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짓말로 쳐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전쟁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금씩 수위를 올리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예. 이거를 이 여론전을 통해서 그러면서 서방과 미국 전체가 이거는 한국이 꼭 도와줘야 된다. 한국이 파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미국 자산을 총동원해서 간첩들도 이 파병 찬성 쪽의 얘기를 하게 한다. 네. 했을 때 민주당이 100%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일부 세력은 이탈해서 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쪼개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뭐 북한 파병 철군 결의안 이거를 지금 네네. 국힘에서 지금 하고 있죠. 하는데 민주당 4명 의원이 동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4명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더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지금 30명? 네. 이름을 아, 올리고 그래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 준비된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북한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거는 이제 북한도 규탄하고 윤 정권도 규탄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넘어오면서는 이제 윤석열 비판 쪽으로 더 강하게 네. 이 대표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를 좀 우리가 참고를 해봐도 지금 민주당이 이 입장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벌어질 수 있고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11월에 지금 2개의 선고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칫하면 사실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큰 손들은 또 이럴 때 이 파병과 이런 좀 사법 이런 문제를 또 거래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야, 참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윤석열 혼자 날뛰는 거면 걱정할 게 별로 없는데 네네네. 예, 미국이 주도하는 판이라면 걱정을 좀 해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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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데서도 이게 참 우리 시민들의 이 촛불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이 강력하게 이 파병과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는 식으로 제일 확실한 거는 지금 탄핵 소추안을 네. 빨리 통과시키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가장 좋죠. 네. 그래서 네.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네, 네. 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선생님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의 불씨를 지금 한 번에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 네. 윤석열이 노리는 건 그거죠. 네. 우크라이나에 한국군이 참전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세계 대전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내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전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걸 꺼리죠. 외부에서 쓰지만. 네. 근데 외국군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러면 이제 세계 대전이 되는 겁니다. 네. 공식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결국 북쪽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 북러 조약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4조에 군사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 지원. 네. 그러니까 한국군이 참전을 했다. 침략받은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럼 자동 개입 조항이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북쪽도 한국군이 파병을 하면 파병하면. 러시아가 침략을 받은 것이 받은 되기 거니까 때문에 외국 군대. 네네. 한- 북로조약 4조에 그게 있는 사조에 거죠. 의해서 북은 무조건 군사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음. 근데 북쪽이 도와주는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꼭 보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그렇죠. 먼 곳에 네. 익숙하지도 않은 곳에 가서 싸운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나 한반도에서 한국군을 칠 수는 있는 거예요. 러시아랑 힘을 합쳐서.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뭐 전후 배상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제일 문제는 북이 우크라이나를 적대시하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파병을 해서 그럼 우크라이나 보복하고 싶겠죠. 열받아서. 근데 보복을 못 해요. 보복할 능력도 안 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뭐 기차 타고 와서 북을 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북쪽은 손해 볼 게 별로 없어요. 파병을 해도. 근데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만약에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파병을 하면 러시아는 보복 능력이 있어요. 네. 세계 제1의 군사 대국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네. 그러니까 보복 능력도 있고 거리도 엄청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안 하고 해상 봉쇄만 해도 한국은 완전히 작살납니다. 네.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괴롭히고
제재하고 공격할 만한 수단도 많고 거리도 너무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를 적대하는 것과 북이 우크라이나를 적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손해 차원이 그렇습니다. 국가적 손해가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이게 무역으로 먹고 살고 그렇죠. 교역으로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어제 오늘 윤석열이 젤렌스키랑 통화하는 걸 보면서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야, 한국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꼴로 지금 만드는 거구나. 네. 그 정도 급으로 완전히 낮춰버리는구나 제가. 네.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 안에서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네, 뭐 전쟁이 있고 먹고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런 완전히 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돼버리는 지금. 그리고 젤렌스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코미디언 임기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이 통화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탄핵 당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 급이 동급이네, 맞죠. 그래요. 네, 그래야 급이 서로 맞아요. 자격 없는 아, 대통령끼리 그래, 얘기를 급이 해요. 안 맞는 우리 거니까. 저희들이 그럼 잘못한 우리 국민들이 빨리 탄핵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윤석열을. 그래야 같이 그렇죠. 네, 통화를 할 수 있는. 친해질 수가 있어요. 친해질 수- 네.